안녕하세요, 김사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공복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겪은 공복 운동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복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복 운동은 우리가 8시간 정도 아무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나서 운동을 하는 거를 공복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공복 운동을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공복 운동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혹은 공복 운동을 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공복 운동을 하면 일단 첫 번째,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복 운동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세 번째, 공복 운동을 하면 살이 정말 빠지나요? 저는 티가 안 나요. 등등 공복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건강한 것만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또 건강한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과식을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만큼 우리가 필요한 기초 대사량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칼로리, 섭취하는 칼로리 등에 따라서 조금 건강한 체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좀 호리호리한 체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 것처럼 또 필요로 하면 운동도 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공복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지방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했던 기억이 한 3번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체지방 감량이 많이 필요했을 때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열심히 했었고요. 대략 공복 유산소는 일어나자마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까지 조금 최대한 지방을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복 유산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종종 있는 일인데, 굉장히 과하게 어제 내가 약속이 있어서 과한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혹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 이상의 무엇인가를 섭취했을 때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얻고, 그리고 내 몸에 쌓인 체지방을 빠르게 빼주고자 공복 유산소를 선택해서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산소 후의 효과에 나름대로 좀 굉장히 만족을 했던 편입니다. 자, 그러면 공복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즉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궁금증과 함께 어떤 게 답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공복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안 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복 운동을 한다는 건 체지방을 좀 빠르게 그리고 많이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고 나서 공복 상태에서 막 운동을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식사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복 운동을 하는 동안 물론 지방이 빠져요. 왜냐하면 공복 운동이 지방이 조금 더 잘 빠진다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공복 상태가 아닐 때에는 계속 식사를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간격이 있어요. 8시간 이상 공복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깨어 있을 때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탄수화물이 빠지지 않는, 탄수화물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탄수화물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고, 그리고 지방이 빠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손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먼저 충분히 빼줘야지 지방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이 좀 길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최소 40분 이상 하라는 게, 앞에서 충분히 얘네들을 빼주고 탄수화물을 빼주고 나서 40분 이상 했을 때부터 지방이 막 타기 시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40분 이하, 20분만 하고 그만하고 이러면은 이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방이 빠지는 시간이 당겨지고 체지방 감소에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지방을 뺐을 때 사실 지방만 단순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손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좀 쉽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고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내가 빼고 싶은 뭐 팔뚝살 그리고 뱃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빠지고 가슴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저는 꼭 30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볍게 출근 준비를 하고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근손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백질 식단으로 잘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신 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야겠다, 더 확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왕 유산소 운동을 한 거 굶어서 더 쫙 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게 근손실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지방을 빼고 싶은데 뭔가 근육도 없어질 것 같고 어렵게 운동해서 만든 게 없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난 그래서 근손실이 걱정돼서 공복 유산소 운동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본인이 빼야 될 체지방이 많은지 그리고 아니면 빠질 근육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근손실이라는 거는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저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바디를 재면 어떨 때 나의 그 몸의 상태나 그리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조금씩 수치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잠깐 이거를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인바디 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바디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손실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근육에 민감한, 그러니까 좀 전문가이신 분들은 당연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평범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뭐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우리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근손실이라는 거는 근육이 정말 많아도 굉장히 느끼기 세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체지방량이 많지는 않고 근육량에 되게 나름 예민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깨가 좋아졌다, 복근이 조금 작아진 것 같다 등등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라든지 오늘 유산소를 했더니 근손실이 있네 이렇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체중을 많이 감량해서 조금씩 매번 다르지만 현재는 이제 체지방량이 1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잡았을 때 지방이 많이 잡히는 부위가 분명 있지만 지방이 많이 잡히지 않는 부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팔 같은 데는 지방보다 조금 더 근육이 잘 만져지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공복 유산소 운동을 했다고 이게 확 작아진다거나 즉 근손실을 막 와닿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번째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빼야 될 지방이 많은지 빠질 근육이 많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복 유산소 운동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처음에 체중 감량을 많이 할 때 지방을 뺄 때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약속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프로필 촬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웨딩 촬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고 등등 다들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2주에 이 날짜에 나는 어느 정도까지 슬림해져야 돼 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때 하거나 과식했을 때 어제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뭐 고칼로리 피자나 햄버거를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먹었거나 뭐 이럴 때만 보통은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느꼈던 유산소 운동은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 하시는 분의
생각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공복 유산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서 유산소를 하고 나서의 식사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공복 유산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매일매일 하나요? 최근에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복부를 굉장히 많이 뺐잖아요. 공복 유산소를 매일 하셨나요? 아니면 얼만큼 하시나요? 주 몇 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런 3가지 경우에만 유산소를 하고, 그리고 포인트는 유산소를 한 후에도 꼭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 단 유산소를 했으니 나 너무 갈증이 나서 맥주를 먹는다, 아니면 아침을 굉장히 푸짐하게 먹는다, 막 된장찌개에 밥을 비워서 먹는다든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땡기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손실도 있었을 테니 클린한 식단과 단백질 식단으로 잘 챙겨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복 유산소에 대한 궁금증,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는데 잘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궁금증 물어보시는 걸로 나요.